반갑습니다. 김영무의 공자 필력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자가 말한 어지진과 맹자가 내세운 오를 의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논어 전체에서 어지인에 관한 말이 무려 105번이나 거론되고 있으니 그 개념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그에 비하자면 우리가 흔히 어리할 때의 그 오를 의에 관한 언급은 고작 군자는 오를 의에 받고 소인은 이를 이에 받다 2인 18하는 정도로 아주 가볍게 취급되어 있습니다. 공자는 그 오를 의를 조건 없는 도덕적 명령으로 이해한 까닭에 부연 설명을 하려 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원래 오를 이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 하는 뜻이며 일반적 도덕 원칙 내지 실천 규범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성적 요구를 오를 의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아에서는 이익을 감정적 욕구의 만족으로 보는 반면에 의를 이성적 요구의 충족으로 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를 의에 상응한다는 표현은 행위의 동기가 정당성을 지녔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거듭되는 말이지만 공자의 사상은 논리적인 이론 전개보다는 암담한 현실의 구원에 더 많은 관심을 두면서 올바른 인간관계 정립에 역점을 둔 가치관이었습니다. 인륜윤자 유는 차례서자 서와 같은 뜻이 되어서 인륜이라 하게 되면 인간 상호간의 질서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공자의 사상 중에서 맹자는 특히 어질인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내면적 동기와 수양을 자신의 핵심적 논리로 이어받아 하나의 주관적 이상주의를 정립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론에 의해 오를 의의 개념이 보다 분명해지고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맹자는 자신의 불선, 즉 착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며 타인의 불선을 미워하는 마음이 곧 오를 의의 단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맹자에 의해 5가지 인간관계, 즉 오륜이 밝혀졌는데 부자 간에는 유친, 즉 친밀함이 있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유의, 즉 의의가 있고 부부 간에는 유별, 즉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어른과 아이 사이는 어른이 먼저라는 유서가 있고 친구지 간에는 유신, 즉 신뢰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오륜 중에서 가장 점한 군신 간의 윤리적 덕목에 오를 의를 배치한 사실에 우리가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큰 사회적 덕목으로 의리를 생각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어질인이 맹자에 의해 오를 의로 전환되면서 확연히 사회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맹자는 자신의 입으로 어질인이란 각 개인 안태의 윤리요 오를 의란 노정의 윤리이며 이는 심정의 윤리요 의는 사회적 윤리라는 단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인간은 본래 착한 심성을 지녔다는 성선설의 주창자인 맹자가 때로는 엄청 과격한 말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요나 순임금 같은 인간이 될 수 있다 하는 말까지 별다른 망설임도 없이 토해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대한 성인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우리 같은 현대인이 들을 때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상식에 불과한 표현이겠지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감안하고 보면 가히 소집이 끼칠 만큼 대담한 주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공자에 비하자면 맹자는 확실히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느 학자의 표현처럼 공자는 살핌에 있어 시야가 넓었고 맹자는 말을 하며 기백이 철철 흘러넘쳤습니다. 위대한 성인의 지위가 곧 천자의 지위였던 그 당시 그의 말은
천자의 시가 어디 따로 있느냐 하는 뜻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맹자의 사상은 그 방향으로 줄곧 확대되어서 이른바 민본주의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맹자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는 평등 사상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입은 맛에 있어 똑같은 절짐이 있고, 귀는 소리에 있어 똑같은 들음이 있고, 눈은 색에 있어 똑같이 아름답게 여김이 있다. 근데 마음만이 어찌 똑같이 옳다고 여기는 바가 없겠는가? 마음에 똑같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은 다스릴 니와 옳을 의를 말합니다. 맹자, 고자. 맹자의 이 말은 성인의 입맛이나 초음부의 입맛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고, 군왕의 눈이나 서민의 눈이나 다를 바 없으니, 맛있는 음식은 누구에게나 맛있고 아름다운 꽃은 누구에게나 아름답게 비치기 마련인데, 사람의 마음인들 어찌 각기 다를 수가 있겠느냐 하는 뜻이 되었습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이 각기 다를 수가 있다면 결국 보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가치관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뜻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맹자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착한 마음을 지니고 태어났지만 교육 환경에 의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환경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무려 3번이나 이사를 다녔다는 이른바 맹모 삼천지교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마음을 극진히 다하는 사람은 본성을 알고,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안다. 본래 마음을 잘 보존하고 본래 성품을 잘 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맹자 진심. 맹자에 의하자면 자연적 존재인 여러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사단, 즉 착함의 4가지 싹으로, 첫째, 동정심에 해당하는 척은지심과, 둘째, 부끄러움에 해당하는 수호지심과, 셋째, 받들어 모실 줄 아는 공정지심과, 넷째,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시비지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단의 기반 위에서 의질인, 옳을 의, 예도 예, 지혜 질한 4가지 덕을 논했는데, 이를테면 척은지심에서는 인이 나오고, 수호지심에서는 의가 나오고, 공정지심에서는 예가 나오고, 시비지심에서는 지가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인이, 즉 인과 의는 주체로 볼 수가 있고, 예와 지는 형식이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맹자는 그러한 4가지 덕목을 인간 내면의 품격으로 보려들었습니다. 결국 의리할 때의 그 의는 도덕적 책임감이며 도덕에서의 자의식이 되기도 하는데, 모름지기 사람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떳떳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떳떳한 행동이야말로 곧 정정당당한 행동입니다. 공자는 편안한 즐김의 낙을 올바른 의에서 찾아야 함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거친 밥에 물을 마시고 800일 하고 누웠더라도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 불의의 재물과 귀한 것 등은 나에게 뜸구름과 같은 것이지라. 수리 15. 하기야 불의로 무엇을 얻었다면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요약하자면 맹자는 사람의 본성은 서로 비슷하나 습관의 것으로 멀어지게 된다는 논리를 정리한 것이며, 그 말 속에는 습관을 고치면 인간은 누구나 원래의 본성을 되찾을 수가 있다 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교육의 필요성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뜻이 되기도 했습니다. 맹자는 인간이면 누구나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능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학습하지 않고도 능히 아는 것은 양능이고,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이 양지이다. 어린 아이가 그 부모를 사랑함을 모를 리 없고,
그것은 형을 공경할 줄 모를 리 없다. 부모를 친애함이 의지인이고 어른을 공경함이 옳을 의이다. 이것은 다름이 없이 온 천하에 공통되는 것이다. 맹자 진심. 뭉뚱거리자면 맹자는 인과 의라는 인이 두 글자를 통해 지행합일, 즉 아는 만큼 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하나 의롭지 못하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공허한 논리이니 알면 반드시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지행합일에 따른다면 누구나 요와 순임금이 될 수 있다는 말이 곧 맹자 교육론의 요체가 되었습니다. 맹자는 군자한테는 세 가지 낙이 있으니 왕천하함도 이와 더불 수 없다.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함이 그 첫째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땅을 굽어 사람에 부끄럽지 않음이 그 두 번째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 그 세 번째라. 맹자 진심 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공자의 삼낙, 즉 세 가지의 낙은 예와 음악을 절도 있게 즐김과 남의 장점을 일러주기를 즐김과 훌륭한 벗이 많음을 즐기는 계시 6것이었습니다. 공자의 정착은 널리 의질인을 베푸는 행위로 그러한 형태의 정치를 한마디로 덕지라 했습니다. 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은 비유해서 말하자면 북두석이 제자리에 위치하게 되면 모든 별들이 손을 잡고 공의하는 것과 같다. 위정일 하는 뜻이 되었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 우리로 따를 만큼 덕을 베풀어야 함이 곧 덕치이며 위정자의 의질인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만일 참다운 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 세대가 지난 뒤에야 의질인이 널리 행해질 것이다. 자로 12. 유추해보자면 공자는 고심참담한 끝에 이와 같은 말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공자는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이런 말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그런 말을 통해 비로소 위대한 성인으로서의 공자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공자는 당신에게 정치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고 묻는 위정자들에게 의질인과 예를 들려주면서 의질인의 실현이야말로 가장 어려울 것이라는 진실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달콤한 꿀맛을 원하는 위정자에게 공자는 쓰디쓴 약을 권한 적이 되었습니다. 위의 말의 속뜻을 풀이하고 보면 의질인에는 강제력이 수반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인 교화가 무척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전에 거론된 바가 있지만 위나라의 영공이 군사들의 전투 대역에 대한 자문을 구하자 나는 일찍이 예법에 관한 일은 들은 적이 있지만 군대에 관한 일은 아직 배우지 못했다. 위등공일 하고 말한 공자의 대답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당장은 우둔하게 보일지라도 공자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사랑해야 하고 폭력보다는 의질이 낫다 하는 진실을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공자가 가장 염려했던 세 가지는 제대로 제사를 지내는 일과 전쟁을 막는 일과 징별을 멀리하는 수리십이 일이었습니다. 공자의 덕지로는 논어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에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백성을 법령으로 지도하고 형벌로 통제한다면 백성이 법망을 벗어나고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덕으로 인도하고 예의로 통제한다면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고 또 바르게 된다. 위정 3. 숙지심을 모르는 불의의 인간들을 우리는 흔히 철면피한 것들이 하는데 철면피한 것들이 가령 통치자가 되고 보면 백성들의 삶이 피곤하기 마련이겠죠. 또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국민을 통치하면 정상적인 사회로 운영될 것이라 믿는 법치지상주의자들의 논리를 건성으로 듣고 보면 무척 그럴듯한데 현실은 또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이 법망을 악용하는 제도를 얼마라도 따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고, 통치자의 인격에 도덕성이 기저되어 있으면 그의 사상은 대체로 불건전하기 마련이었습니다. 법률 조항이나 조세 항목이 많은 사회일수록 올바르지 못한 정치가 지배하는 사회란 말이 그래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공자의 덕지 사상도 고스란히 맹자에게 전수되었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덕지를 어진 정치라는 인정으로 그 표현을 달리해서 정치 사상의 근본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맹자는 천자가 어질지 못하면 천하를 보존할 수가 없고, 제후가 어질지 못하면 자기 영토를 보존할 수가 없고, 정대부가 어질지 못하면 자기 사당을 보존할 수가 없고, 선비와 백성이 어질지 못하면 자기 한 몸 또한 위태롭게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육아의 윤리를 크게 보면 인간관계의 정집이라 말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인간관계란 늘 복잡 미묘하게 짝이 없어 문제의 심각성이 늘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륜에 있어서도 당장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고, 임금이 임금답지 않고, 아내가 아내답지 않고, 어른이 어른답지 않고, 벗이 벗던 본분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 될 테죠. 임금이 임금답지 못할 때도 신하는 과연 그를 향해 오를 어를 지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맹자는 단호하게 그건 안 될 말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맹자의 어진 정치론의 인정은 백성이 곧 천하의 주인이라는 민본주의로 나아갔고, 심지어 그는 다음과 같이 혁명의 당선까지도 당당하게 역설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백성이 귀중하고 나라가 그 다음이고 군주는 가볍다. 이런 까닭에 마음을 얻어서 천자가 되는 것이며, 나라가 위태로우면 군주를 바꾼다. 맹자 지심.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왕조의 건설도 가능하다는 의미의 역정혁명 또한 그 당위성이 있다는 맹자의 그러한 민본주의적 정치 사상은 후세 제왕들이 당연히 불운한 사상으로 여겨 배척하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이었습니다. 주원장은 자신 또한 반란으로 국가를 일으킨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위정자가 그러하듯 어떤 조건 하에서도 주시의 명나라 통치를 뒤엎을 혁명만은 허용하려 들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군주가 신하를 흙과 쓰레기같이 보면 신하는 군주를 원수처럼 본다 하는 맹자의 내용을 읽고 노발대발하며, 이 노인이 지금 살아있다면 어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공자묘에 배양되어 있는 맹자의 위패를 철거하라는 명령까지 내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요즘의 민주시민이 들을 때는 맹자의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한데, 맹자가 살았던 그 당시 전국시대에서는 가히 사생을 절단하지 않고서는 감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전제 군주 통치의 사회체제 속에서 백성들에게 보장된 지위나 권리란 전무한 상태가 아니었던가요? 맹자에 의해서 비로소 백성들에 의한 혁명도 정당화될 수가 있다 하는 사상적 논리가 개진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백성의 삶을 윤택하는 부민이야말로 부국의 근본이요, 교화는 사회 안녕과 질서의 발전에 필수적이라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맹자는 통치자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산수단을 제공하여 의식주를 해결하도록 해야 하고, 둘째, 법이나 세력 등으로 백성 위에 군림할 것이 아니라
덕을 베푸는 덕지로 도덕적 교화를 이루어야 한다. 쉬운 말로 하자면 백성들의 의식주도 해결 못하는 군주는 군주다울 수가 없다는 뜻이 되고, 전제군주 체제 하에지만 군왕들이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되고 어질인 즉 덕을 베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의 존재 가치는 오죽 군주를 위한 것이라는 기존의 국가적 가치관을 백성을 위한 존재가 꼭 군주란 이론으로 정의한 것이 되며 감히 군주의 책임론까지 제기한 셈이 되었습니다. 여고 맹자가 그 당시 전국시대의 천하를 무려 20여 년간이나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밝혀진 셈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혼탁한 시대상에 비춰볼 때 그의 주장은 현실에 뿌리 내리기가 어려운 하나의 허황된 이상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맹자의 왕도론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만 달리 했을 뿐 덕지론이 곧 왕도론이었습니다. 맹자는 그 당시에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는 패도에 맞서 왕도를 주장했습니다. 무력이나 검모술수로 천하를 지배해도 정당성을 잃을 까닭이 없다 하는 권력 정치를 흔히 패도라 했는데, 패도는 결국 공공의 이익이란 공리를 목적으로 하고 도의를 수단으로 삼는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패도는 살벌한 전쟁 논리여서 패배하면 끝장인데 도의가 무슨 가치를 지닐 수 있겠느냐 하는 뜻이 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전쟁은 가장 무자비하고 비정하며 무지막지할 뿐만 아니라 비논리 반윤리적이어서 거기에는 고금동수의 그 어떠한 가치관도 수용될 수 없는 상황 그 자체입니다. 당장 내가 살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전쟁이란 특수 상황의 논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소재로 하는 영화에서는 그 주제가 반전 사상의 표현이거나 아니면 단순한 오락적 주제인 전쟁의 스포츠화로 양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란 특수 상황 하에서 보편적인 진실을 찾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맹자의 왕도론은 전쟁 논리에 반하는 평화 논리였습니다. 맹자에 의하자면 폭력을 어진 일에 기탁하는 것이 패도이고 덕으로 어질 일을 실천하며 곧 왕도가 되었습니다. 맹자는 자신의 기본 사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어질인의 본질은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오를 의의 본질은 아우가 형을 따르는 것이다. 지혜의 본질은 어질인과 오를 의를 지켜야 함을 아는 것이다. 예의 본질은 인과 의를 격식에 맞게 표현합니다. 노략의 본질은 이 두 가지를 즐겨서 낙이 생겨나는 것이다. 생기면서 싫어할 수도 있으니 싫어한다면 손발은 무도 즉 춤을 모르는 것이다. 맹자 1루. 이전에 반야신병을 논할 때 소성불교적 논리는 평면적이고 대성불교적 논리는 입체적이라 말했습니다. 육아를 논함에 있어서도 제2차 유학이라 할 수 있는 성리학적 논리는 입체적이고 그 이전의 육아 사상은 평면적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맹자의 육성에서는 살아 숨쉬는 그들의 호흡과도 같은 훈화가 우리 피부로 직접 전해질 것 같기도 하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공자가 그려낸 군자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엄격한 의미로 논하자면 선비란 유가적 전통사회에서의 이상적인 인물상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